제 이름이 박승복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님. 남자님 뭐 제일 일찍 오셨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재선 관장님의 출판 기념회, 제가 사실 출판 기념회 두 번째 하는 건데 제가 사회를 오늘도 제가 사회를 대통령 결혼식 있어서 대통령 아드님 결혼식 있어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되고 있어요.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 넉넉한 품으로 대통령 아드님 결혼식은 지금 뭐라고 하냐,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비공개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밖에서 지지자분들이 오늘 콜라님 어서 오세요. 먼저 잠깐 소개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님 안녕하세요. 콜라님 누구시죠? 처음 보는데. 저에게 하여튼 그런 거고 힘이 되고 대통령님 위로가 된 형님 같은 아드님 결혼식하고 이제 대통령님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자분들은 가서 응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김건희와 윤석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한 시간 정도만 찍고 최재형 목사님 모셨습니다. 바로 넘어갈까 고민 중입니다. 바로 넘어갈까 좀 고민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선거제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헌신적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정말 밤잠 설치셨던 분입니다. 우리 유현준 어서 오세요. 사실은 제일 바쁜 분이어서 오늘 못 오실 줄 알고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오셔갖고 원장님 감사해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간에 의원님 길을 떠나셔도 여러분 뜨겁게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뉴미디어들 함께 늘 현장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왔더니 제가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아마 과일TV, 과일라보TV, 교독TV, 그 다음 불꽃시사TV, 건설신문고TV, 슈퍼미디어TV, 그리고 땡곡 박승복TV도 오늘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뉴미디어들 위해서 함께 힘찬 지지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선의 무예 역사 비평인 조선 무인의 긍지와 한이라고 하는 이 정말 금세기 최고의 비평 역사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초의 무예 비평서입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또 출판 기념회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저희가 무한한 영광이고요. 오늘 그 모든 걸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특히 오늘 동네 학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학춤 우리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동네 학춤 입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 운동 못 찾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엘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님 오늘 여기 대통령 아드님 결혼식에 가십니까? 대통령 아드님 결혼식에 가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왜냐면 어제 특별한 지휘자분들은 가서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비공개니까 못 들어가긴 하는데 밖에서 대통령님 들어오시는 거, 이제 대통령님 이제 가시는 거, 시장에 들어가시는 거 그거 응원한다고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기가 그냥 한 시간만 찍고 넘어가나 고민 중이에요. 왜? 송도요? 좋은 데 가셨네요. 송도 좋은 데 가셨어요. 저는 한번 시간 내서 저기 우리 위치 알아가지고 다섯 시 네, 결혼식 5시 결혼식은 5시. 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좀 시간 내서 대통령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생간 한번
촬영 한번 갈까 좀 생각 중이야. 뱅가나 촬영. 아, 집회를 아예 못하도록 진공 상태라고. 진공 상태는 핸드폰도 못 킨다는 거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잘했네. 이건 잘했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뭐 우리 쪽도 집회였지. 동네 학춤이 이렇게 우아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멋진 춤이고, 근데 그 관광버스 대절 가지고 가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냥 좋은 차. 마음이 좀 씁쓸하게 좋은 차 다니면 여자친구하고 그래도 가야지. 오늘 이렇게 조선부인의 긍지와 관광버스 대저가 있고 사람들 채울 거 있어. 못 채울 것 같은데. 엿볼 수 있는 자리여서 한번 해볼까요? 드높았다고 그것도 괜찮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조선부의 저는 관광버스 대절 24강의 생각을 안 하고 시범을 혼자 갔다 올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자나 아니면 사범님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어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24반부의 시범단 앞으로 나와 주시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았나 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가지를 시범을 보일 건데요. 작년 2018년에 때는 제가 나도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크면 그냥 해도 되겠죠? 네. 그 작년에는 전략을 안 키우고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생각이.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한번 생각 중이에요. 외국, 중국어, 신라 건법, 고구려 건법을 하는데 이게 다 외법은 1차원적이고 중국법은 2차원적이고 신라검과 고구려검은 3차원적이고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 공식에서 그런 관점에서 외법부터 제도법, 공부법, 예술 사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님 뭐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못 찍어. 네, 근데 진공산토로 만들면 버퍼가 심해 안 돼. 그냥 차 들어오시는 것만 찍을 수 있지. 핸드폰. 안 돼, 안 돼. 근접적은 안 돼, 아예 안 돼. 일본에 들어가서 네 가지 외법의 부를 갖고 오는데 현역이 운담을 필요. 그중에 후임 중에 문방류가 요 전법을 주신 겁니다. 다음은 제법. 근데 범죄님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응? 범죄님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추워!
망공님 뭐가 있어요? 이게 제도법인데 이어송 제도 민주화란이 1994년도에 일어났는데 1595년 이어송과 낙상기가 그래서 나도 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끝나면 1시간 정도만 하고 간다고 치더라도 5시가 다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가서 못 죽을 것 같으면 고민되긴 하네.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이것법이 쓰였다 해서 이게 제도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구조를 보면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몸의 인체해부학이나 운동력학, 뉴턴의 법칙을 다 대입해서 운동을 해보면 이거는 몸 자체가 2차원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가 나오죠? 3차원인가 왜 3차원인가 인체해부학 안 가는 게 낫겠네요. 네, 범주님 안 가는 게 낫겠어. 홍윤사님이에요? 아, 홍윤사님 들어오셨어요? 아, 홍윤사님 여기 들어오셨구나. 홍윤사님 안녕하세요. 육수 먹은 노인들이 몇 개월 배워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요? 이거를 가르쳤던 저는 2023년 1월 6일까지 달리기로 그리고 2016년도에 뻘짓거리로 배 나오고 다니다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연년을 고생에다가 제대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너무 관념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운동을 하려면은 몇십 년, 한십 년 정도, 90년 되는 거에 단 아무 이유가 없거든. 그만큼 운동이라는 거에 관념에 빠졌다. 이수령 같이 만들려면 1년 정도 만든다. 많이 걸려도 1년. 그러나 민족주의자를 만드는 데는 10년 걸려도 어렵다. 그런 몸에 우리가 이해를 공피고 있네. 그래서 우려법은 다 3차원적인데 다음으로 올라갈 순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게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건가? 아, 대통령님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네. 잡았어.
이런 가라데도 아주 직선적인 몸의 원리를 하나도 하려고 못하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법 보면은 이렇게 치고 여기 자극 반작용을 지금 가속도를 지금 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몸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보려고 나올 수가 없는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가. 근데 궁금해 우리에는 사람들이 헌법을 가지고 해서 헌법이 이렇게 하다가 참고서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리를 딱 뻗어버려요. 근데 여기 한 발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고 합쳐져서 그런데 우리 건법은 못하는 이게 이제 간도라고 보면 서로 사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월 3일 저 내란이 성공했으면 큰 사회가 됐어요. 법과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죽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은 살례, 그래서 흑당도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자들. 그럼 거기에 따면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 자체가 3차원적이래요. 양복이 좀 아저씨. 장이. 덩치가 큰단 말이야. 갑돌이가 삼식이를 그냥 동네에서 그냥 했는데, 삼식이가 주식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잡아야 되고, 여기 유럽까지 걸어갔다 와도 갑돌이를 못 이겨. 그런데 이런 기술을 한두 가지만 익혀놓으면 갑돌이를 이길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요 발을 이런 생각이 때려줘. 안 때리네. 여기가 급소라냐. 여기도 급소. 근데 이 발을 들어주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서 그렇죠. 그러면 그 급소잖아요. 또 안 가져야 안 뒤로.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를 쓰러진다. 이게 인력 필살의 기술이야. 이런 동작이 금강산 장안사에서 천년 동안 내려왔는데 또 오늘 백두산 천국에서 내려왔던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동작이 그걸 내가 12월 3일부터 분석을 했는데 거의 한 80분을 분석을 했는데 요거를 시작 동작이 얼마나 많은데 111개 동작. 그걸 시작하면 그 동작이 막 하다 보면 한 시간이 지나. 그럼 배가 부자리. 예를 들어서 그 동작 자체가 어떤 지가 하나의 111개 중에 하나만 내가 보여줄게요. 정사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수. 배선을 막은 그 상대 명칭을 치는데 여기 있죠? 이쪽에 저기 있어. 이렇게 목을 쓸어준다. 그럼 또 뒤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쓸어주고 여기 서기를 씁니다. 그럼 이게 체형을 서기하고 앞뒤로 해서 이렇게 뼈내리는 게 활동이 되는데 111이나 근데 이것을 박정희가 이 기술을 보고 공무술을 만들 때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4월 10일 날 만났는데 기술을 구분해서 박정희 HDI에 다 이걸 만들었어요. 예,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 시간에 하시는 걸로. 그래서 내가 출판 기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뭘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6세에 내가 왜 컵도 안 좋았던 놈이 모장을 100여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원래 무예는 형이 상학적인 거잖아요. 민족의 전통과 역사와 자주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한테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게 내가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 쇼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임재성 관장님이 너무 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임재성 관장님의 책 이 조선무인의 긍지화한 중에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역사를 지켜온 사람들은 결코 그 역사를 잊지 않는다. 김재선 관장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 그리고 조선 무예는 문화지 무슨 술이 아니고 무슨 건법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무예 혹은 이 민족의 무예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혼이 우리 대모 항쟁에서 임진왜란을 해서 그리고 또다시 일제를 넘겨서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특별히 이제 정권 교체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되는 그때 이 책이 그러한 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 행사로 우리 두 번의 그 공연 잘 마쳤고요. 그리고 특별히 24만 부의 그 시범을 보여주신 분들이 연세들이 다 6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리를 찢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분들이 불과 3개월 만에 다리를 찢고 다리를 찢는다는 게 만만치 않은 건데 60이 넘어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중심을 좀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특별히 우리 안산무학경당에서 시작되어져 갖고 다시 한번 이걸 다시 알려야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리고 방송하는 사람 없네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무인의 기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특별히 저희 국민주권 정국회의는 전통무예 개선위원회를 함께 만들어서 이 전통무예가 온전히 개선되고 아까 우리 김재성 관장님이 100개 얘기했는데 226개를 다 만들어서 226개의 기초단체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날 때까지 힘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갈 필요 없겠다. 개회를 하기 위해서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래. 시작합니다. 은폐되겠다. 네. 우리 이 모든 행사의 준비와 그리고 집행과 그리고 향후 일정까지도 함께하고 있는 집행위원장 우리 박재현 위원장님 모셔서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현 임재선 작가님 저서 조선무인의 긍지화한 출판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래? 화면이? 화면이 닦을게요. 좀 짧게 끝났어요? 예, 이게 짧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가슴에 이렇게 책 하나 꺼내서 A4 용지 하나 꺼내서 또 읽으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역시 집행위원장님 다 오십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출판기념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환영사를 좀 해주실 텐데요. 우리 서한석 고모님, 우리 여러분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 페이지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환영사는 사실 이제 임재선 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관장님의 절친한 후배입니다. 그래서 또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안산의 무학경당을 만드는데 저하고 몇몇 동지들이 힘을 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한 3년 동안 그냥 밤잠 설치시면서 속 끓이시면서 계셨는데 요새 또 며칠 동안 대통령님의 활약상을 보면서 저도 밤잠을 설치고
여러분도 지금 그 재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은 돌이켜보면 거의 뭐 일제시대, 아문시대 같은 그런 3년을 지냈습니다. 30년간의 그 대리 경험을 우리가 3년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무학경당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 임재선 형님의 이 조선 부인의 긍지와 한이라고 하는 책을 딱 보는 순간 그동안에 3년 동안에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무예나 배워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해볼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우리의 얼과 정신과 우리의 혼이 깃들어져 있는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책이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가치관이 또 소멸되어가고 사라지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조선무인의 긍지와 한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무예를 매몰해서 우리 혼과 우리 얼과 우리의 전통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그 기회를 맞을 수가 있었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아까 시골 보면 한 6개월 많이 배우셨는데 저도 그만큼 합니다. 6개월 동안. 그 정도로 알아주시고요. 짧게 읽겠습니다. 우리 역사와 전통과 자주정신이 녹아있는 무학경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런 새 시대를 맞이해서 튼튼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확고한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의미를 지키고자 조선 부인의 긍지와 한을 엿보내신 임재선 사모님의 관장님의 출판을 정말 축하하고 이렇게 함께 모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강인한 의지로 실천하시는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북 콘서트에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뜻이 모여서 무학경당이 이런 활동과 정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학석 교수님, 우리 또 무학경당 고모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훈련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만난 것보다 지금 만나시기 훨씬 자신감이 넘치고 짱짱하십니다. 우리 6개월만 돼도 저 정도면 1년 배우면 어떻게 될까, 날아다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적으로 우리 임재선 관장님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박제화된 민족무예가 이제 날개를 달아서 헐헐 날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도 함께 쓰였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 출판 개념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제 순서는 좀 살짝 제가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먼저 우리 정권교체를 위해서 불철주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고, 그리고 5천여만 외국 민주시민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힘차게 싸우셨던, 그 최전선에서 싸우셨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총괄선대본부장을 하셨던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선거때 아니니까 그냥 이름을 호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중 우리 세 번만 호명하겠습니다. 윤호중.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저희 임재선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재용 회장은 대통령님 책 읽었다고 선생님 책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 우리 임재선 선생님 책 출판 기념회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하고는 한 40년 돼갑니다. 아주 청년 시절, 제가 20대 때서부터 만나서 이 엄청난 정신적 가마를 입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재선이 형 옆을 지키고 있는 윤호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형님이 충주에 가셔서 또 거기서 그 무학을 펴다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좀 미리 봤는데요. 뭐 책을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좀 아까 제가 올라오려고 그럴 때 우리 박승복 그 목사님이 사회자께서 좀 길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 충주에서 무학을 다시 꽃피우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책을 통해서나 우리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주가 이제 과거에 이 조령을 넘어서 오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제 제일 그 큰 길이었는데 일본군이 그 소서행장이 1군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군으로 가토기요마사가 오는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먼저 오고 고니시가 와가지고 전국을 다 세우고 예, 이엘님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그래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향해서 이 진군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가기로 했어요. 했고 2군이 가토기요마사가 충주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쟁은 다 끝났고 뭐 수국을 베서 전공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충주 성 내에 백성들을 도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주 가려고 했는데 시민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가기로 했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결정을 매년 하니까 이제 딴 걸 무학당을 하겠습니다. 열어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 무술도 익히고 그 다음에 매년 가또 감사합니다. 기록사에 대한 그 참수 행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행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일제 강점기 때까지도 이어져 왔었다고 그러니까 아직 뭐 몇십 년 전까지 진행이 됐던 100년 전까지는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연유로 충주 경당을 이제 1호를 여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안산 경당이 2호인데요. 저 형님 때문에 저희 구리가 제 지역인데 구리 경당이 3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안산 시의회 의장님도 와 계신데 저기 그 구리 시의회 의장님도 와 계세요. 뭐 제가 지역구에 경당 만드는 것까지 앞장서서 다니기는 뭐한데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잘 챙겨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우리 임재선 형님의 그 무학, 무술정, 무예 정신,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그런 그 무학인데요. 이게 우리 전국의 젊은 청년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기를 이 출판 기념회를 맞아서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또 얘기를 좀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드리면 뭐 선거 때 무슨 총괄본부장 맡아서 뭐 했나 뭐 이런 잘 안 보이잖아요. 원래 총괄본부장이라는 게 이제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고민했던 그리고 순간순간 뭐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제 6달 동안에 걸친 이 내란을 국민 여러분께서 다 뭐 그 조목조목 그 길목길목을 다 지키면서 다 막아주셨잖아요. 뭐 이 12월 3일은 여의도로 달려 나오셔서 막아주셨고 또 그 다음에 윤석열 구속 안 되고 버티고 막 이럴 때는 그 눈 맞아가면서 키세스 전사가 돼서 음악 뒤집어 쓰고 뭐 눈 맞으면서 그렇게 막아주셨고 또 구속도 시켜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나쁜 놈들이 이 헌재 재판관 임명 안에서 탄핵 안 당해보려고 파면 안 당해보려고 하는 거를 그걸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거의 매일 광화문과 안국동에서 이 헌재를 압박해서 차량도 타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가봤자 그런가 하면 또 법원을 통해서 이재명 핸드폰을 후보를 소총장 정도
그야말로 그렇게 못해요. 사업살인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 물리적인 차분히 생물학적인 이렇게 생명을 죽이려고 손을 한 게 아니라 얹어줄 수도 정치적인 있겠지만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때도 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함으로 해서 그 큰 축이 하나 무너졌고 또 마지막에는 파기환송을 대법원이 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이 유죄를 판결하고 그걸 대법원이 확정해서 아예 후보 등록 자체를 무효시키려고 또 선거 자체를 무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잘 막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범죄님 아는 거 많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주권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아는 게 많아요.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 국민 주권 정부라는 건 우리 주권을 도둑질해가는 정말 이 도적대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우리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킨 그런 정말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이 불과 10일이 전에 있었습니다.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계신데 그리고 또 후보대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유권자들과 교감을 하고 있는데 소통하고 있고요. 이 캠프에서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냐. 이 첫 번째 고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기환송입니다. 그리고는 1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인데 선거운동 시작하는 바로 다음 날 12일 날 재판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든 포문을 다 열어서 이 대법원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법률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헌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을 모두 사용해서 사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을 기필코 막을 것이다. 제대로 정신 차리고 결정해라. 이렇게 몰아붙여서 결국 다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다 이제 연기가 됐는데요. 그 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비유를 해서 판사들의 법봉보다 이 국회 의사봉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보수 언론에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사법부를 겁박하고 아마 저런 정권이 들어서면 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막 이 국민들을 상대로 위협을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 권력이 세다는 그 이야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는 자기 혼자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요. 의사봉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거기서 의결하는 거잖아요. 입법부의 의결 사항을 결정할 때 쓰는 거고 판사의 법봉은 지엄하고 숭고한 권한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판사 1명 또는 3명이 아무리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가도 14명이 각자의 법률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법부가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그걸 말이에요.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보수 언론이 바로 이 쿠데타의 명분으로 계몽령을 했다는 둥 하면서 이야기했던 윤석열의 그 국회가 권한으로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깎고 하는 것을 마치 전쟁 난 것처럼 생각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판단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의 고비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3시 전에는 반드시 끝내드릴게요. 두 번째 고비는 뭐였냐면요. 이
안녕하세요, 송혜리님. 많은 겁니다. 제보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테러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봤거든요. 뭐 무슨 저한테는 뭐 무슨 독극물을 따로 들여왔다고 뭐 당신 조심해라 뭐 이런 협박도 받았는데 이게 유세가 안 되는 겁니다. 유세장에서 우리 후보가 열심히 이제 연설을 하는데 오신 분들이 유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 테러가 먹나 이거 보고 계시고 또 풍선 들고 오면 권총 겨냥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풍선 들고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거 방해한다고 풍선 들었다 놨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안 들으시고 이 유세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유세 진행을 위해서도 그리고 테러의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방탄 이 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탄 스크린 만드는 3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고민하고 며칠을 잠을 못 자면서 그 박승보 목사님 대통령실 들어가면 새벽 2시까지 밤잠 못 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통령님이 정말 새벽 2시까지 일을 하십니다. SNS에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계속 올라와요. 후보의 글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즉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실 가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실 겁니다.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답을 못하면 아침 6시, 7시에는 좀 늦게라도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방탄유리 재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겠더라고요. 기아자동차에. 거기가 군용 차량, 요즘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을 납품하는데 거기에 방탄유리가 들어갑니다. 옛날 군용차는 총 맞으면 뻥뻥 뚫리는 거지만 요즘 군용 차량은요, 특히 병력 수송하거나 지휘관이 타고 다니는 차는 방탄이 되어 있습니다. 철갑도 방탄이고 유리도 방탄이고. 그러니까 그 유리 납품받는 회사를 수송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너네 유리를 좀 방탄유리 줄 수 없냐 했더니 자기네 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쓴 거 1m, 2m짜리, 1m, 1m짜리 이런 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 어떻게 그런 재고가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실에 그 신제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갖다 쓰겠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방탄 스크린을 딱 짜놓으니까 이제 일주일 지나고서부터는 유세가 유세답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후보가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밖으로 나갔더니 들어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위험하니까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유세를 하게 되니까 보는 사람들도 이제 편안하고 또 익숙해지시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이제 뜻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두 번째 고비는 결국 그렇게 해서 테러를 막았다라는 두 번째 고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3시가 다 돼서요. 세 번째 마지막 고비는 나중에 제가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지금요. 짧게. 마지막 고비가 뭐였냐면요. 그 고비 넘기고는 이제 그냥 선거로 쫙 갔어요. 뭐냐면 이제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세 번째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토론, 두 번째 토론에 좀 기대만큼 우리 후보가 장기를 발휘를 잘 못하셨어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원인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후보가 너무 일정이 많은 거예요. 내일은 앞뒤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전날부터 일정을 비우고 TV 토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는 TV 토론 8시에 하면 3시, 4시까지 유세하고 사람이 목은 다 잠겨있지, 힘은 다 빠졌지. 그런 상태에서 자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좋으시니까 금방 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가시는데 이게 TV 화면에는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목소리는 임선진 다 앉아있고 목소리가 또 카락카락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좀 작게 힘 없게 나오고 뭔가 그러니까 뭐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일정을 비워야 된다. 이제 후보실에다가 일정을 비워달라. 안 된다는 겁니다. 후보가 너무 완강하시대요. 무조건 다 가야 된다. 그러고도 할 수 있으니까 날 믿고 그냥 가라.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집을 걸었습니다. 진짜 그만둘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그렇게라도 해야 후보가 일정을 비울 것 같아서 하셔도 잘 될 것 같은데. 또 일정 안 비우면 저 본부장이 그만둔다고 그러더라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날부터 비우지는 못했고요. 그날 하루 유세 일정을 싹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나마 쉬어서 목소리도 제대로 돌아왔고 여유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상대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상대에 대해서 의표를 탁 찌르고 들어가기도 하고 자신 있게 카메라 보고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잖아요. 근데 1차, 2차 때처럼 뭔가 이준석이 뭔가 장난을 피려고 하다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전혀 안 들어가니까 덜컥 무리수를 둔 게 그 발언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TV 토론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이 여론조사 블랙아웃 때 깜깜이 기간으로 딱 들어가니까 크게 변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유지가 돼서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뭐 뒷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임재선 선생님 일매 열렬 팬들이며 또 제자이며 또 앞으로도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 분들께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 혹시 궁금해하실까 재밌어 하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184일간의 긴 장정 승리로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힘차게 더 전진하시자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 새벽 2시에 문자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경기도를 위해서도 우리 윤호중 의원님이 다음 행보에서도 함께 힘차게 선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윤호중 의원님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어디 가세요? 가시고 우리 윤호중 의원님 가시는 길에 박수로 배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의회 의장님이시죠? 우리 박태순 의장님 모셔서 우리 오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와 환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선생님이 밖에 배우하러 가시는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윤기종 대표님도 와 계시고
김기담 원로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31개 시군 의장단들이 회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반갑게 회의에서 만나는 또 우리 신동아 또 우리 의장님도 와 계셔가지고 정말 오늘 자리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무학 경당글에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고민 깊게 내용들을 보고 있지는 않고 우리 김강권 지역에서 오랜 함께 활동했던 동지가 여기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부 그냥 못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 이제 북 콘서트가 있어서 또 사전에 책을 줘서 제가 이 책도 오늘은 이게 보니까 오늘 안내지 책자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북 콘서트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수련생 모집하고 후원의 안산 무학 경단 건립 후원회 모집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오늘 책은 하나 샀고 두 번째는 이제 건립과 관련된 이후에 지역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사전에 드리면서 제가 책을 오늘 사전에 좀 받아서 전체는 다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책을 좀 보면서 저는 또 새로운 세상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동안에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뭐 의장이라는 게 또 뭐 맨 여기저기 행사가 많아서 행사 다니고 회의 다니고 그랬었는데 안산에 이렇게 소중한 오늘 북콘서트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늦게나마 그래도 제가 축하드리면서도 제 자신한테도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일정들이 많지만 그래도 오기를 잘했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선 선생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솔직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 책을 보고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렇게 쭉 검색을 좀 해보았더니 여러 또 검색들에 대해서 오늘 꼭 북콘서트에 제가 참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콘서트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안산은 실학의 대가 성호이 선생이 안산에 있는 안산 도시입니다. 그 성호이 선생이 2살 때 안산으로 엄마 품에 업혀서 안산에 내려와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실학에 대한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 안산입니다. 그래서 성호이 선생은 2살 때 오셔서 지금 현재 일동에 지금 그 묘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장을 안 한 상태에서 계시고 그래서 실학의 대가인 안산 도시가 이런 조선의 무인들에 대한 혼에 대한 이런 또 저는 뭐 여러 군데가 이런 무학 경당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안산이 하게 되면 2번째라고 해서 그러면 안산도 역사 문화와 관련된 안산 도시도 적극 시의회가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안산 지역의 타 지역에서 오신 우리 신동아 의장님을 비롯해서 환영드리면서 북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산시가 우리 무학경당을 위해서 함께 해줄 거라 믿고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박태선 의장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사가 좀 한 몇 개 남아 2분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뭐 찍기로 했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찍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면 또 흐트러질 것 같아서 범주님 있어요? 그건 좀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없었다면, 그리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고난과 그리고 험난한 길인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에 기어이 무릎을 펴서 일으켜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아이템 하나 잡았어요. 물론 애정과 사랑으로 맨날 애정과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빵에 갈 김건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세요. 가끔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강에서 콘서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최재형 목사님 사회자 우리 김어준 무대에 아니에요? 오셔서 아니야. 축하 말씀. 나는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박수 함성이 커야 됩니다. 일단 이거 좀 이따 이거 얘기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형 끝나고 해줄게요. 최재형 한 번 더. 최재형.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북 안동의 화전민 동네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갑자기 이게 또 보이네요. 화전민은 딱 두 가지 일만 합니다. 하나는 산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라이터로. 불 지르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불 지르고 씨를 뿌리면 화전민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을 지르러 오신 거고, 이제 이재명 달력으로 10하루째구만요. 너무 나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계속 지르시고 한 2년 동안은 불을 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치적 발언 괜찮겠죠? 민주당이 3번 연속으로 집권을 해야 이 새로운 민주정부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와 주권에 우리 민주정부가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재선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예. 인재선 선생님,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제 거리에서 촛불 집회, 무대에서, 거리에서 자주 뵙는데 늘 열변을 토하시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분노가 너무 하늘을 찌를 듯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늘 옆에서 지켜보고 했는데 이렇게 또 무인으로 이런 훌륭한 또 그런 저분의 정체성이 있는 줄은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칼질하는 거 보고 내가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설퍼가지고 칼이 막 날아올 것 같기도 하고. 잘하셨고요. 그 임재선 선생님이 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저 현수막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술로 승화하는 거는 무예, 도로 승화시키는 거는 무도, 기술로 이걸 유지하는 거는 무술.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무인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 무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알다시피 홍범도 장군과 우리 귀한 항일 투사들의 동상을 육군사관학교 창고에다가 처박아놓은 저런 무도하고 무지막지한 저 무인들의 저 학교, 저거를 우리 인재선 선생님 같은 분이 육사를 좀 새롭게 개혁하는데 비전을 주고 정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런 분이 하셔야 돼요. 당사자들은 몰라.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자기 얼굴을, 자기들의 잘못과 자기들의 내부를 살펴볼 수 없으니까 타인들이, 진정한 무인들이 그걸 지적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통일운동가 로서 남북 교류를 하고 또 이렇게 북한을 왕래하고 남한을 왕래하면서 저만의 독특한 키워드로 남과 북을 셔틀 왕래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조국이라고, 우리가 북한도 남한도 서로가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 최 목사가 무슨 말이야? 북한을 무슨 조국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헌법에 보십시오. 헌법에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취임식 선서를 하는데 거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69조에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는 요 워딩으로 선서를 하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여러분,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라, 또 원수처럼 대하라, 그런 말이 헌법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국. 그리고 대통령은 수백 수천 가지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헌법은, 우리가 헌법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헌법에는 66조 3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국 통일에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다. 짐을 진다. 지게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선서하는 대통령이 그 어깨에 취임식장에서 짊어지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죽도록 5년 동안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고, 이것이 벗어나면 저는 레드팀 역할을 통해서 가차없이 저는 방향 제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일깨워드리고 이렇게 건전한 비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보수 정권들은 그 집권당이나 집권 정부가 이 헌법을 무시하고 북을 통일의 파트너와 상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탄핵의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벌써 취임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더 마음에 들고 더 멋지고 정말로 북을 민족의 글로 바라보는 대통령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으로 저는 확신할 것이고, 오늘 사실 의원님도 먼저 떠나고 또 저도 여러 이제 라인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분이 오늘 5시에 시내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거기에 다들 만조백관들이 모이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건 그거고, 박성호 목사님이 이지령 있으면 오늘은 날 잡았겠습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출시하자 해서 저는 여기 끝까지 뒤풀이도 하고 재밌게 즐기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달력 너무나 좋고 하나된 조국이 저는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전진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재연절 때 이제 취임식에 버금가는 경축식을, 그게 취임식입니다. 이제 재연절날 그때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나는 외교부, 국방부, 재경부, 교육부 모든 정부가 부처를 오늘부터 통일 지향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는 통일의 밑거름과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내 당내에, 내 집권 시기에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것도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이재명 정부가 가장 기초를 닦아놓고 평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민족 공조를 이루어 놓으면 그 다음 이제
집권하는 우리 민주당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또다시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그 다음에서 올라가서 통일의 길목에 들어섰는데 저는 우리 임재선 선생님과 손을 잡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일 경사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많이 생겼죠. 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아드님 또 장가가시고. 아직 법무부가 근데 제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가기로 했어요. 해제하지 않아서 다행히. 못 가시죠? 7월까지 안 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리 최재형 목사님을 살아가십니다. 우리 김건희가 아까 제가 이제 사랑하고 뭐 범민이한테 얘기한 거는 사랑하고 저 다음 또 주 이 토요일 날 그 날라간 법무부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에서 저 우리 청소년의 건강과 그리고 네, 7시 이 단에 올라가서 7시에 마이크를 잡으면 네, 그 까랑까랑한 여의도 저 별이 한강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가수 그 가수분 지켜주시고 응원하기 한 분 위해서 모셔가지고 뜨거운 박수 하나가 필요한데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우리 시청자들 신청하시는 곡 부르는 콘서트 한번 하려고 출판기념회를 2시부터 4시 반까지 하는 이상한 아이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잡았어.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 김갑권 어디 계세요? 김갑권 우리 근데 어제 나연님 안 오셨어요. 어제 저기 다 오셨는데 햇님이랑 왜 그래? 신하부님이랑 경근님이랑 그다음 우리 쭈니님이랑 다 왔는데 교수님도 그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어떡해. 우리 교수님은 저보다 한참 선배님 되세요. 근데 저보다 훨씬 6개월 배우면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 무학경당 함께 많이 배워주시고요. 뭐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예언하기인데 3호 무학경당은 오늘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섭외했어요. 하다 보니까 도와준다 해서 가수 아니라니까. 잠깐 앞으로 가래 저기 나연님도 봤을 거예요. 예, 신동환 회장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진짜 왔다니까요. 네. 어제 가지고 저기 12시 넘어서까지 거의 1시까지 있었는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이 터져가지고 제가 방독했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예, 구리에서 왔습니다. 박대중 의장님, 저 미리 연락 못 드리고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주인님이 한 10초 오면 올 것 같은데 근데 나연 안 오셨어요. 구리에서 생길 거라고 그래서 방 터져가지고 그냥 그 방종했어요 다들. 실천적으로 지켜라라는 피곤하시기도 하고 하라고 이 자리에 1시 못 돼서 방종했죠. 임재선 그 선생님하고 구리에서 오늘 저녁에도 할 거니까 보면 알겠죠. 오실지 안 어느 오실지.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청소년 수련관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체육회 관련한 종목단체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그걸 후원할 수 있는 구리에는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매출 규모로 3위를 하고 있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과일 파는 조합장도 만나서 후원 여부를 물어보고 했는데 오늘 꼭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저기 나연님 12시 넘어서 오신 이제 다들 12시 넘으면 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던데. 서지 않지만 윤호중 의원님께서 오늘 대내적으로 천명하셨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단순히 윤호중 의원께서 구리에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구리에서 내야 할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님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것처럼 나연님. 남과 북이 통일된 정말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구리시에는 남한 내에 고구려 최대 유적 고분이 있는 아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동군응이 있습니다. 동군응에는 여러분 잘 어제 아시다시피 재밌었어요. 태조 네, 노래보다도 이성계 등이 건원을 했고 그렇게 또 철종의 몇 분이었죠? 그러니까 네 분. 조선을 남은 데까지 다 해가지고 왕 채팅이 너무 할 뻔했어. 조선이 흥망성쇠를 다하면서 많은 왕들이 그 구리시에 묻혀 계시기 때문에 뭐야 이거? 조선의 나연 한과 뭡니까? 어리 나연 감사합니다. 그 어의 숨결이 묻어 있는
그 무학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한 아주 적재적소가 아닌가 잘 생각을 수고하겠습니다. 하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임재선 선생님께서 저를 여러 차례 접촉하신 게 아닌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이어서 저도 아니, 정말 우리 기다렸어요. 나라와 민족이 다들 안 번영하고 주무시고. 정말 행복한 원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12시 전에 이제는 저기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신하부모님이랑 그러기 위해서 팬님은 같이 나기 우리 피곤해서. 시가 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무학경당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 와서 해봤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하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용한 눈빛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험난했던 역사의 실곡, 아프고 힘들었던 기나긴 터널을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 함께하는 대열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동아 의장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팬님 그래서 선배인데 평일에 보통 말하는 거 보면 제 애들 방을 의지 같아요. 주말에 오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신동아 의장님이 내년 6월 3일에는 뭐 좀 다른 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좀 더 큰 쓰임새가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신동아 의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고 마냐님도 일하시잖아요. 이 금방 기획서를 생기셔야지. 받을 때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이 긴 시간을 다 메울까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이야기수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야기수 이제 하자고 그 이야기수는 그냥 이렇게 좀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걸로 해서 이야기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예, 안산입니다. 정말 소중하신 손님이 안산 오셨어요. 문화예술 그대로 좀 놔줘. 문화예술의정당 이야기수를 국제회의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저는 내 맘대로. 연세는 아마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최고 또 연세이실 안진걸, 겁니다. 안진걸 수장도 학번으로 따지면 안진걸 60년 수장님도 학번이 오늘 계신데, 오셨어요. 우리 김 교수님 가셨어요? 우리 김상일 교수님 가셨나요? 가셨구나. 아까 오셨는데 훅 가셨네요. 죄송합니다. 예.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오늘 사실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던 네, 분이 양문서 모셨던 분이 의원님 계신데 많았죠. 여분이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거리의 대통령이라고 안산이니까 양문서 유명되는 의원님 모셔야 우리 합니다. 정말 제가 비록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네, 요즘 의원님들이 할 늘 게 많아서 존경하고 참석이 사랑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 친구가 좀 새벽 바람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 길보단 그 자리보단 오히려 지금 현재처럼 사회 구석구석 곳곳에서 그리고 빛을 밝히고 이재명 그리고 그 속에서 대통령님 또 되셨으니까 새로운 옆에서 생명을 많이 움트게 하는 도와주셔야죠, 그런 역할을 의원님들이. 하는 우리 위대한 대통령님이 전사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그 사람의 할 수 이름이 안진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진걸 사장 여러분 박수와 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안진걸 아닙니다. 예,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네요. 반갑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인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윤기종 선생님께서 안산에 초대해서 강의도 하러 오랬는데 안산 6.15 실천위원회 우리 안산이 민주 시민운동이 아주 활발한 곳이죠. 노동운동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던 것이고요. 그곳에서 이렇게 또 뜻깊은 북콘서트를 하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제 이 모여주신 분도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 보니까
오늘 또 여러 시민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중동의 영향력을 압도하는 우리 시민 언론, 대한 언론, 민주 언론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그 과도기에 있는데 우리 여기 모여준 선생님들부터 더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불꽃 시사 TV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생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슈퍼미디어 TV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좀 따라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예, 이렇게 하나는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조선일보 100만 독자 지금 되지도 않습니다. 신문의 절반을 저 계란판 만드는 데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확인됐잖아요. 부스를 2배로 뻥튀기 하다가 걸렸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문제도 하나씩 바로 잡아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튜브 하나씩 여기 계신 분들이 구독, 좋아요, 홍보하게 하면 금방 연합하면 100만 되고 200만 되고 조선일보 하나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운데에 건설신문고 TV 선생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과일나무 TV, 아니 과일나무 TV인 줄 알았는데 아 맞죠? 예, 제가 눈이 좀 과일나무 TV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앉아서 땡목 박승목 TV도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니까 목사님의 특수관계께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유튜브로도 수백 명의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ND에는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교덕 CHTV 빌려줬어요.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예, 벌써 두 우리가 번째로 빌려줬습니다. 불꽃시사 TV, 슈퍼미디어 TV, 건설 슈퍼 TV, 과일나무 TV, 땡목 박승목 TV, 그다음에 교덕 CHTV. 제가 오늘 저희들이 어제 강동구에서 평안에서 6주년 기념식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원래 저랑 같이 오는 안진걸 TV, 어동현 TV를 못 왔는데 제가 근데 인기는 녹화본도 올려서 인기는 없어요. 임재선 선생님의 이 귀한 책이 수백 수천 명에게라도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불꽃시사 TV, 슈퍼미디어 TV, 건설 슈퍼 TV, 과일나무 TV, 땡목 박승복 TV, 교독 CHTV, 안진걸 TV 합치면 나중에 여기 보신 분들 훨씬 많은 수천 명이 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온라인에서도 제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해서 끈질기게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니까 지금도 생방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민들께 여러분 연대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웃친구 대기부 여러분. 정말 지난 3년 반은 너무나 큰 고통과 그건 맞죠. 충격이고 매일매일이 슬픔과 분노,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 연속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얼마나 여러분 황당했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국민이 주인되는 방향으로 나도 마찬가지고 힘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한말 모아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재선 선생님께서 여기 책에 보면 1980년, 90년대 경당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진도 있잖아요. 실제 임재선 선생님께서 중앙대에 와가지고 사원을 했는데 제가 1학년, 2학년 가서 직접 그때는 목검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렇게 진검으로 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장대 목검으로 배운동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당시에 한 학교에서 한번 아침에 임재선 선생님 수업을 할 때 한 100명 안팎이 모여가지고 정말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에 학부들이 가는 이른 아침에 한 100여 명 학생들이 뒤운동장이나 손덕에 모여서 일제히 목공을 들고 소호방호 이런 당시 유행하는 홍콩 노래, 그 무술영화 노래도 틀어놓고 신나게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 후로 조금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잊지를 못했는데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저희도 동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민족무예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을 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총리후보자 김민석 의원이 예전에 삼민투 사건으로 징역도 살 오랬는데 삼민투가 이제 민주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민중의 생존권과 민중의 해방, 민족의 자주와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민주회복과 민주주의의 심오한 발전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축에 범준이 나를 까는 것 같은 민족주의가 느낌인데?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그것은 즉 민주의 우리의 삼민주의 정체성을 더욱더 뚜렷하게 해서 결국은 남북이 하나 되고 한반도 평화롭고 부산에서 또 목포에서 시베리아로 파리로 열차도 연결할 수 있고 가는 과정에 보드카도 한잔 먹고 보고 소주도 한잔 먹어보고 그 다음에 내려서 벌판에서 민족무예 경당 경연해보고 이런 것을 한번 꿈꿔봅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임재선 선배님 저희들이 앞으로도 후배들 또 잘 모시고 이 책도 늘 홍보하고 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안산 시민들과 또 민족무예 경당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회장님이 눈이 높아요. 그러는 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우라고 우리 진짜 대한민국 실천이 됩니다. 우리 안진호 소장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분들 제가 일일이 좀 소장님은 어딜 이름을 한 가나 번씩만 좀 피켓들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다니시라고 가방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소속직이나 이런 거는 부르지 않고요. 제가 성함만 쭉 부르겠습니다. 윤기종님, 박대수님, 공유상님, 강선희님, 서한성님, 박대현님, 김각구님, 이선희님, 문인숙님, 박광수님, 김동규님, 송일영님, 그다음 안창영님, 전홍식님, 김수희님, 정진용님, 노미애님, 그리고 안진걸님, 최정님, 이상중님, 그러니까 김영국님, 가방이 다 피켓이죠. 윤호중님, 그다음에 신동아님, 예. 그리고 특별히 집회에 나가면 피켓 하나씩은 다 챙겨서 가방에 넣더라고요. 국민주권정국회의에 전략정책총괄본부장인 우리 김병식 위원장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하세요. 우리 임재성 관장님하고는 쌍욕 먹으면서 자란 친구여서 제 일부러 일어나보겠습니다. 우리 임관장님이 쌍욕을 잘하세요. 그래서 저도 잘합니다. 그리고 박정숙님, 그다음 강병채님, 그다음에 김기다님, 김기담님, 그리고 김종합님, 그리고 오늘 김윤혁 의원님도 오시긴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우리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김준영 의원님은 안 왔어요. 우리 과일나무 TV, 불꽃시다 TV, 그다음에 건설신문고 TV, 슈퍼미디어 TV, 교독 TV, 그다음 땡보박스모 TV 함께해 주신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이 정도 된 분위기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런 거 이제 더 느끼시죠? 네, 이제 좀 일찍 끝내려고 제가 분위기를 좀 잡아갑니다. 사실은 임재선 선배님의 그리고 관장님의 이 출판기념회를 최초로 근데 기억한 오늘 사람이 바로 음방은 저 몇 시 할까요? 형님 음방은 몇 시 했으면 쓰시는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글들 보면서 제가 제일 감동 먹었던 건 뭐냐면 문화였습니다. 우리의 민족무예는 뭐였을까? 그저 싸움박질하는 거였을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론 나를 지키는 거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래전에 이 형님 우리 임재성 관장님 원고를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꽂힌 게 뭐냐면 한국의 집에 안 가요. 문화는 우리 민족의 무예는 문화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성들이 촛불집에는 안 스스로를 가기로 했어요. 지켜내고 그들의 건강을 만들어냈던 삶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임재선 관장님이 쓴 책에서 물론 여기 이 원고에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완전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저거죠. 된다. 촛불집회는 저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경당 촛불집회가 하는 거는 100개가 윤석열, 아니라 226개 김건희, 기초단체 모두에 구속 그리고 지구가 내란당 설립되는 해체.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촛불 집회 가는 건 그거예요. 이 싸움을 전개해야 된다. 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싸움에 여러분이 그렇게 주역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것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와 각오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동규 선생님이시죠? 임동규 선생님한테 어차피 가서 제가 여기서 가도 가르치는 스피드에 참여 사람들이 못해요. 매 수만 시간이.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과정들을 삭히면서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최근 2, 3년 아닙니다. 그냥 2, 3년 안에 집에나 우리 가려고요. 임재성 관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제 뭘 알겠다. 정도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모양을 갖춰야 되는 것, 왜 일본이나 중국 무예가 1차원, 2차원적인가? 왜 우리 민족 고유 무예가 왜 3차원인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가 그 몸으로 그걸 오롯이 그걸 그게 나을 것 감내하면서 같아서요. 만들어냈던 그 과정들을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투박하기도 했던 그런 김치님 어서 오세요. 삶을 사셨던 김치님. 분인데 끝날 때 왔어요. 그 삶 가운데 늘 촉촉함이 있었고 그 넉넉함과 푸근함이 있었던 제 선배님이십니다. 그런 선배님을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임재선 관장님 모시고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나오세요. 우리 유기종 이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제가 미리 쪽지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네, 윤기종 이사님 우리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기종이라고 하고요. 이거 계획이 없는데. 네, 짧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안산이 저는 81년도에 안산에 왔는데 그때 안산의 인구가 3만이었어요. 지금 70만입니다. 안산이 왜 위대한 도시냐면 저는 무학경단이 안산에서 잘 될 거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이 위대한 도시고 안산 시민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때 박수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재미없는 거 찍을 때. 안산이 제가 81년도 왔을 때 아까 3만이라고 그랬는데 재미있는 거 찍을 때도 90년도 거의 끝날 때 왔잖아요. 20만 가까이 되고요. 그때 안산에 모든 시민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 YMCA,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안산이 다른 도시보다 다 잘 돼. 정말 잘 돼요. 94년도에 생긴 안산 YMCA는 네. 이런 북한성이 70개 재미없네. 전국 로컬 Y에서 네. 10위 저 안에 만달 전부터 이거야. 안산 환경운동연합 전국에서 손꼽힙니다. 경실련, 와주라고 해서 안산 그래서 온 YWC 거예요. 다 잘- 아시는 누님이 좀 와서 그만큼 찍어서 안산 시민들이 헌신적이야. 원래는 4시 반까지 했어요. 그만큼 안산 시민들이 참여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시간 줄인 거야. 안산은 위대한 도시예요. 안산은 늘 민주당이 2시부터 4시 반까지 집권하거나 원래 민주당 하는 국회의원들을 거야. 양산합니다. 안산이 그만큼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무학경단 안산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잘 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거 제가 하나 만들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그리고 존중과 존경을 모두어서 우리 임재선 관장님 맞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 소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거 추진이 형이 짧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짧게 하겠어. 일기 하세요. 오늘 이거로 많이
사실 제가 어디 가면은 우리 여기 그 강선희 누님도 계시는데 사이다 엄마 오셨나 어디 계신가? 네, 사이다 엄마 계시고 아저씨가 무슨 골프장 사장을 해요. 농사 이거 짓다 온 끝나면 아저씨. 써야죠. 어차피 지금. 그런단 말이야. 네, 나연님. 어? 왜냐면 대학 이제 강의를 이거 끝나면 식사하는 거라서 30년 전에 방송을 키고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저씨 어디 가요? 수요일에 제가 먹방하는 거 좋은 차 하면 키는데 공사판에 가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막 계신 오는 거야. 분들하고 같이 먹는 거면 제가 저는 방송을 끄겠습니다. 아저씨 같이 생겼어도 골프장 매니저도 했고 오늘은 좀 가서 호텔 매니저도 했고 집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오늘도 한 10시 정도? 남들이 안 한 거는 10시 정도 아마 옛날에 했던 운동할 것 같아. 아니면 좀 늦으면 11시. 그런데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직장 생활하러 태어났나. 젊었을 아니면 때 집에 이제 그래도 지하철 내려서 걸어가는 방송.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일찍 밤까지 돌아가시고 끌려가냐고요?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진역을 2차례를 갔다 온 놈이 안 돼요. 이렇게 진역 직장 생활만 편하게 내가 하다 갈 수 있느냐 내가 이런 무슨 생각 타이틀 보니까 들어서 어떤 유튜브는 안산에 처음 온 게 2001 전입니다. 뭐야 대중정치 거의 활동이라는 것을 잠잘 때도 해본다고 키우자는 내 유튜브 돈으로 쓰고 차도 팔았지.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권력에 관여하지 말아라. 집에서 다 해산을 시켰지. 집에서 그래야 잠잘 때도 우리나라 방송 정치가 발전되고 거의 한 24시간 동안 우리나라 방송한다는 것들이 이게 제대로 안 되네. 그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윤석열이 그 일본 놈 그 충주의 역사에서 저 사람들이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도장을 만드는데 윤석열이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야. 가중청정보다 살아있는 놈 목초에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 오늘 누가 나갔어요? 집도 팔았으니까. 야 너나 좀 잘해라. 아야 저 새끼 목부터 쳐야 돼. 살아있는. 그래서 가보면은 한강진을 오늘 1월 기자님은 2023년 내일 할머니 사직할 텐데 1월 내일 비가 안 온다 해서 오늘 땡겨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우리 수목원 갔대요. 여기 강선희 누님 수목원 지금 사이다 엄마 도착했나 다 합쳐서 보네. 10명 수목원 갔다 되는 왔어요. 경찰은 도착했구나. 한 350명이 시간상으로. 윤석열 집 앞에. 야 이거 왜 이 사람들이 안 오나. 나라도 하나. 내일이 사직할 내가 때 가보니까 10명. 서울에서 우리 직원 2명. 뭐 이렇게 유튜버들은 경찰 애들은 미리 난리나. 말씀하시지 물어볼까봐. 야 이 개새끼들아 안 내려와? 근데 두 번째는 더 세진 거야. 야 무당년 너 빨리 내려. 150 아저씨 데시벨이 높아요. 경찰들이 좀 줄여줘요. 가만히 있어봐. 저 새끼 또 끌어내려야 돼. 야 경찰 15만 니들 말이야 저 2,000명도 안 되는 검사들의 노예로 살래? 고등학교 때 좀 놀아서 니들이 경찰 된 거고 저것들은 외우기만 해서 그렇게 된 거요. 이 아저씨도 예비고사 200개도 176개 맞아서 떨어져서 자기 유도학교 갔다가 재수해서 중앙대 체육관 간 사람이요. 그때 공부 못한 게 뭐가 중요해? 공부 외우는 것만 하고 자기 중심이 없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서울대 법대 애들은 사법부 재망치고 경제학과 애들은 경영 쪽으로 해서 다 망치고 원자력 공학과 하는 놈들이 전국 원자력을 다 잡고 도대체가 내 머리로는 이런 추악한 인테리 집단이 있는 이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나라도 한 번 도둑질해라 두 번 도둑질을 한 번 베린 몸 끝장을 내서 해보자 하다 보니까 1년 360일 2시간 50분 만에 저 새끼가 구속되는 거를 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좀 나더라. 이거는 하나님 부처님이 도와서 내가 살아난 것이다. 그 12월 3일 오래간만에 3개월 만에 우리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회식을 했는데 아들이 아빠 개헌터였어. 이거 뭐 영화에서 본 거 아빠 얘기 아니야. 진짜 이걸 보여주는데 아빠 이제 어떻게 해? 아빠 잡혀가? 내가 뚜뚜이가 있어요. 그 16살짜리. 이런 걸 재미로 보면 안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키는 1m 85야. 김치님 이런 건 재미로 보면 안 돼. 아빠 뚜뚜리 뭐 아빠 잡아가가지고 아빠 잡혀가면 학교 안 가고 배워야 해.
어이구. 네, 저- 야, 학교를 가면서 제가 되고. 지금 김치님이 좋아하는 그래서 사실은 음악으로 제가 투쟁에서 콘서트 하나 성과를 잡을게요. 나오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이해했다는 거. 그거는 나는 하나로 가수는 만족해요. 섭외했는데 이제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마이크하고 제가 우회를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3,000명 찾아야 사고와 돼. 자강을 그래서 빌려야 부르는 돼. 이유는 그 사람만 찾으면 돼. 확실할 것 우리가 같아요. 투쟁에 앞서섰으니까 자리 내놔라. 뭐를 줘라. 이러면 이제부터 이 나라 민주주의는 또 망가지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의 만족. 저는 그래서 사실 여기 숫자 오는 거 네, 그전이 맞네요. 10년장만 신경 쓰지 나 전화도 안 했어요. 나연님, 사람 그전이 없고 안 맞죠. 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자신 있기 때문에 2명이 4명 되고 4명이 16명 되고 32명 되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정성을 다하면 제가 120명 만든 거는 순식간이다 이게. 실제로 제가 그 120명을 90년도에 만들었어요. 좀 3개월. 다시 얘기해 줄게요. 마이크 6, 7년 끝나면 된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범시험을 전부 다 못 보게 했어요. 다 직장 가. 그리고 다 직장 들어갔어요. 니들이 그 대신에 내가 잘못되면 설렁탕 사지 말고 이 새끼들아 도가니탕 사. 비싼 거 좀 사. 근데 이렇게 얘기해 우스개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6개월 만에 진짜로 몸이 20대보다 더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식스팩이 난생 처음 식스팩을 만들어봤어요. 제가 걷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몸을 실험한 거예요. 나로부터 자강의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 다리도 일자로 찢어져요. 그러면 그 발길질 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는 말로 하면 따라했는데 저 66세 처먹은 인간이 하도 못하면서 우리 시키는 거 아니니까 몸부림인데 막 보여줘야 해.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12월 3일부터 죽어라 그러니까 내 몸에 혁명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60대가 이렇게 성기능 장애를 많이 갖고 있는 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런 것들을 붙이고 의사가 노예가 된 한국사회 시민들 이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병원만 가면 인산이네요. 충주 가면은 그냥 딴 데는 텅텅 드는데 병원 가니까 맨 한참서에도 한두 시간 입이 눈 같고 감기 걸렸다고 하고 이런 사회가 이게 노인들이 노예가 되는 사회인데 나는 이제 이 민족무예를 왜 내가 다시 하려고 그랬느냐 이것을 통해서 아까 제 전화번호가 259의 649입니다. 이거 30년 전의 꿈이에요. 호랑이 입에 육사를 구이해 먹겠다 해서 그 전화번호가 끄트머리가 내 돼 있는 사람이라 이건 조작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시민들의 자가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대의민주주의 한계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시장에 나오고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 나오고 도의원 나와서 월급 받아야 돼. 경력 관리하려고 내가 민주당 13대보다 다 본 사람이야. 22대가 제일 잘하는 동안 반은 나한테 개새끼 소리 들었어. 이 새끼 국정감사 끝나더니 개새끼 됐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사람이 약해요. 아까 몸도 변화되지만 정신도 그렇게 약하다고. 자기 스스로 항상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망치는 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당 무학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시민으로부터 시장이 나온다. 시의원이 나오고 지들끼리 토건업자를 짜고 하는 그런 거 쓸데없이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고 이제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자강해서 일어나자.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해지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겠다. 우리 강선희 누님이 2달 됐는데 그 4년 전에 인공관절을 심었는데 책상다리를 못했는데 책상다리를 했네요. 그렇다고 뛰어다니다가 또 팔을 다쳤어.
왜 뼈다녀 그래? 그러고 뼈 안 부러져서 다행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한테 기도할 게 아니라 뼈 안 부러졌으면 되는 거예요. 뼈 부러졌다는 한다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의 정신도 살리고 시민의 주권, 국민의 주권을 살리는 운동의 일편으로 저는 무학정당을 올해 120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